2025년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같이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이 이제 증시 마감 시황이랑 국내외 경제 기사들인데요. 네네. 딱 펼쳐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코스닥이 뭐랄까 역사상 처음으로 시총 500조를 넘었다. 이런 화려한 헤드라인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 이런 소식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마치 잔치는 크게 벌였는데 막상 먹을 건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오늘 시장이 바로 그 점 때문에 정말 재밌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의 그 뜨거운 열기랑 또 완전히 꽁꽁 얼어붙은 IPO 시장이 같이 있었고요. 맞아요. 저 멀리 미국 정책 소식 하나에 로봇주는 막 폭등하는데 시장의 기둥이었던 반도체주는 휘청거렸죠. 네. 이런 모순적인 모습들을 하나로 꿰어보면 시장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거든요. 오늘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뉴스, 이 코스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장중에 시총 500조를 돌파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잖아요. 네, 엄청난 거죠. 그런데 결국 지수는 0.23%의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코스피도 같이 0.19% 내렸고요. 이 현상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힘은 넘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건가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을 밀어 올리는 힘의 정체는 사실 기대감이라는 연료거든요. 기대감이요? 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죠. 지난달 말부터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거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개인 투자자 세제 혜택 같은 거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나 연기금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이번엔 진짜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매수에 나선 거죠. 그렇군요. 물론 금융위에서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딱 선을 그었지만요. 시장은 원래 소문에 더 민감하니까요. 그렇죠. 공식 발표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호재라기보다는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돼서 지수를 띄웠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 시장의 첫 번째 모순이 나옵니다. 기존 기업들 주가는 이렇게 들썩이는데 정작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IPO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자료가 있어요. 맞아요. 올해 신규 상장 종목 수가 작년보다 26% 넘게 줄었고 특히 스펙 상장은 거의 실종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게 지금 시장의 두 얼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IPO 시장이 이렇게 위축된 건 지난 7월에 도입된 새로운 규제 때문이에요. 규제요? 네,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의 책임을 아주 대폭 강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증권사들도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로 돌아선 거죠. 결국 지금 시장은 뭐랄까 새로운 밭을 갈기보다는 기존 밭에서만 펌프질을 하는 그런 셈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새로운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정책 기대감이라는 좀 안전한 테마에만 돈이 몰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얼어붙은 땅에서도 새싹이 하나 돋아나긴 했더라고요. 오늘 상장한 에임드 바이오라는 기업이요. 네. ADC 기술을 가진 회사죠. 네, 공모가의 4배로 치솟는 이른바 따따블을 기록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장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는 신호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장 전체의 분위기는 위축됐을지언정 성장성이 확실해 보이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갈증, 그리고 유동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바이오처럼 미래 가치가 큰 분야의 유망주가 나타나니까 돈이 순식간에 몰려드는 거죠. 옥석가리기가 훨씬 치열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시장이 방향을 잃었다기보다는 더 까다로워진 거죠. 하지만 코스닥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도 여전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코스피 2군이라는 그 뼈아픈 별명이 다시 언급되더라고요. 그 얘기가 또 나왔군요. 네, 코스닥에서 좀 성장했다 싶은 우량 기업들은 결국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시총 1위인 알테오젠, 2위 에코프로 BM도 코스피 이전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게 코스닥의 근본적인 한계이자 딜레마죠.
혁신 기업들의 성장 발판이자 자금 조달 창고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작 대장주로 크고 나면 더 큰 물로 떠나버리는 걸 막지 못하는 거군요. 네, 계속해서 좋은 선수를 키워내지만 결국 그 선수들은 더 좋은 리그로 떠나가는 셈이죠. 그럼 정부가 내놓을 활성화 정책이 단순히 세금을 좀 깎아주는 수준을 넘어서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방안을 담을 수 있을지 그게 코스닥의 진짜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지상에서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진짜 거물들은 아예 지구 밖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 얘기 정말 흥미롭죠. 오픈AI의 샘 올트먼하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 앙숙으로 유명한 두 사람이 이번엔 우주에서 제대로 맞붙었다는 소식입니다. 잠시만요. 올트먼이 로켓 회사를 인수해서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니요? 이건 그냥 SF 영화 아이디어 아니었나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계획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저도 처음 기사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쇼맨십이 아니라 굉장히 계산된 전략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계산된 전략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왜 하필 우주인가 하는 점이죠. 이유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요? 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잡아먹는데 우주에는 장애물 없이 24시간 내내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 지구보다 태양광 효율이 훨씬 높죠. 게다가 진공 상태라 냉각 장치가 필요 없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쓰는 챗 GPT에 질문 하나 던질 때마다 서버에서 내뿜는 열기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서버를 시키는 데 들어가는 전기와 비용이 상상 초월이라고요. 그걸 해결하려고 아예 텅 비고 차가운 우주로 나가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AI가 똑똑해질수록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는 딜레마에 부딪힌 겁니다. 와, 그 막대한 에너지와 냉각 비용을 지구 안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지니까 아예 판을 우주로 옮기려는 거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었다고요? 네, 이미 그랬었죠. 이건 단순히 올트먼과 머스크의 자존심 싸움을 넘어서 인류의 디지털 문명이 지구라는 행성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런가 하면 지상에서는 로봇 테마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들 정말 대단했죠?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어요. 현대오토웨버는 무려 27% 넘게 폭등했고요. 네, 두살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7, 8%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정말 투자의 세계는 나비효과 같아요. 하하, 맞습니다. 워싱턴에서 누군가 서류에 사인 하나 할 거라는 소문이 돌면 다음날 태평양 건너 한국에 있는 공장들 주가가 들썩이는 거죠. 그만큼 미국 정부의 산업 정책이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다는 거네요. 네, 그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낮춰준다는 소식까지 더해졌거든요. 아, 그래서 현대차가 6% 넘게 오르는 등 자동차 관련주들도 같이 강세를 보였군요. 네, 호재가 겹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서 축포를 쏘아 올릴 때 그동안 시장을 굳건히 이끌던 대장 반도체는 제대로 찬물을 맞았네요. 네, 오늘 반도체는 좀 힘들었죠. SK 하이닉스가 1.81% 하락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일부 AI 제품의 판매 목표를 낮췄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네, 그 소식 하나에 시장이 크게 반응했죠.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 주식만 4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고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시장의 또 다른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모순요? 네, 한쪽에서는 AI를 돌릴 전기가 모자라서 우주로 나가려는 세상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AI 제품 판매 목표가 줄었다는 소식에 시장이 이렇게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시점이에요. 지금의 AI 열풍이 과연 지속 가능한 진짜 수요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과열된 기대감이 섞인 버블인지 MS발 작은 뉴스 하나에 시장이 이 정도로 출렁인다는 건 그만큼 AI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이 얼마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의 시장 변화들도 흥미롭지만 결국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이겠죠. 그렇죠. 마침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주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것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건 투자자들에게 꽤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핵심은 배당을 많이 주는 뭐랄까 착한 기업의 주주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금 혜택이요? 네. 예를 들어 배당 성향이 40%가 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받은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높은 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게 아니고요. 아, 따로 떼서요? 네, 낮은 세율로 따로 떼서 과세해 주는 거죠. 당연히 은행처럼 전통적으로 주주 환원율이 높은 기업들이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최근 KRX 은행 지수가 8%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오, 그럼 배당주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 여기에도 반전이 숨어 있더라고요. 하하, 또 반전이 있나요? 네, 이것도 앞서 얘기했던 시장의 모순이랑 똑같은 구조 같아요. 같은 날 금융기관이 이익에 대해 내는 교육세 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2배 올리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어요. 아, 이건 한 손으로는 당근을 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채찍을 드는 셈 아닌가요? 맞습니다. 완벽한 상반된 신호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주에게 이익이지만 교육세 인상은 고스란히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럼 기업이익이 줄어드는 거겠네요. 네. 증권사 분석을 보면 이 교육세 인상 때문에 주요 금융지주들의 순이익이 연간 약 5% 안팎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와,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로서 받게 될 세금 혜택과 기업의 실적 감소 가능성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만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제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변할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한 가지 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3년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제라는 점도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겠네요. 아, 맞습니다. 3년 뒤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정책의 좋은 취지를 반감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기업이 배당 정책을 세울 때는 보통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3년 뒤에 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 선뜻 배당을 파격적으로 늘리기가 망설여지죠. 투자자도 장기 포트폴리오를 짜기 애매해지겠네요. 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시장을 쭉 정리해보니 상반된 신호들의 충돌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로 달아오른 코스닥과 얼어붙은 IPO 시장, 우주로 확장되는 빅테크의 야망과 그 발목을 잡는 현실의 불안감, 그리고 투자자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미는 세금 제도의 변화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팽팽하게 맞물려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가 지구 밖 우주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경쟁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AI나 로켓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의 디지털 세계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규모가 너무나 거대해져서 말 그대로 행성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데이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디지털 자아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영토를 과연 누가 소유하게 될까요? 그리고 지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경제 질서와 권력 구조가 만들어질까요? 인류의 다음 영토가 우주가 될지도 모르는 지금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